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2 세계 한인 언론인 사유를 맡은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자카르타에서 한인 포스카라는 신문을 19년째 발행하고 있고요. 제가 사인은 많이 안 봤는데 하도 말을 더듬거리니까 이번 사인을 맡아서 좀 발음을 잘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배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뵙고 또 평소에 존경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이면 제2동포들의 오랜 수건인 제2동포청이 설립됩니다. 이런 시점에 친절하지만 제2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자기를 점검하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제22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와 제13회 세계 한인 언론인 심포지엄에서는 제2언론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계속 진행을 했고요. 내일 오전도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2동포 언론인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자기 인식을 확고히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 제2한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지는 제2동포 사회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이들을 결집시키는 크게 이바지하고 계신 제2한인 언론인 여러분과 국내에 계신 제2동포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제22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는 사단법인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회사와 단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통신사의 연합뉴스와 제2동포재단, 경북영덕군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세계한인네트워크, 세계한인상무인 총연합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미주한인 상봉회소 총연합회, 세계한인여성의장협회, 제22차 세계한상대회 조직위원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회, 제2동포포럼, 제2언론 실천재단, 사이버19 사절단 방크, 장보고 글로벌재단, 포항 호미구 델리지 백두코리아 주식사 낮은 산업 후원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2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과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많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과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손을 들고 일어나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박수는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큰 우리와 같은 박수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한인 언론인 협회 김명근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연합뉴스 송기홍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김덕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 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종성 의원님 바쁘셔서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의회 전 상임위장이시장 우당 이휘영 선생 기념사업회 이종걸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기자협회 창립 회장이셨죠? 이상기 아시아엔 발행인 네,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에서 김현준 상무님과 정규득 본부장님, 네, 귀한 자리 감사드립니다. 제2동포재단에서도 오셨습니다. 김광일 사업이사님, 정광일, 네, 정광일 사업이사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에서 오셨는데요. 박은미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2동포포럼 조룡재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2동포신문 이형모 발행인님, 지난 15년 동안 제2동포 650여 명을 구주 활동을 해오신 제2한인 구주단 권태일 대표 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계한인 여성회장협의 박양숙 명예총재님과 전영순 부총재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세계한인 상봉인 총연합회 권철중 상임이사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세계한민족 공동체재단 김병화 상임이사님 오셨습니까? 네, 아직 안 오셨군요. 그리고 굿모닝 미디어 그룹의 김상혁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NK비전 2020의 최재영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다음은 임영상 한국외고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천규 통일TV 기자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혁수 강북대 명예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최예진 미디어사람 협동조합 이사장님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월 당부가 신문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김현철 선생님이시죠? 전 MBC 기자이셨는데요. 오셨습니까? 네,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대회 두 분의 강사님인데요. 지난 가을대회 굉장히 강의를 잘 해주셔서 이것도 초청을 했습니다. 최윤창 MIT 테크놀로지 BU 한문판 편집장님, 네, 안 오셨습니다. 김광재 사이버 한양대 사이버 교수님, 네, 이외에도 소개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VIP고 축하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표님, 본협회 저희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태국에서 오신 김종민 이사님, 네, 밖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베트남에서 오신 안치복 이사님, 네. 대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김소영 고모님, 반갑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셨습니다. 이건기 고모님, 네, 맨 뒤에 계십니다. 저희 불신양면 후원해 주시고 있는 윤선욱 고모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이덕일 감사님 계십니까? 맨 뒤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몽골에서 오신 박창진 감사님. 네. 몽골 자주 오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밖에 저희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번에 좀 바쁜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대륙별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주 지역에서 오신 회원님들이 있으면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지역에서 오신 분들, 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미와 호주 지역에서 오신 회원님들 계십니까? 네, 네, 계십니다. 네, 유럽에도 계십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오신 우리 회원님들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회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오셨어요. 남미 아르헨티나 회원님. 브라질. 오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협회의 자문위원이신 최태영님과 김희정님 그리고 송태진 명예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제외 언론인 동지 여러분, 제22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대회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연합뉴스 손기용 사장님을 비롯한 일반 지원단체 의원님들과 대표님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것을 말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팬을 들었을 때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제 언론인 나는 누구인가를 자문하며 언론인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2022년 언론진흥재단 언론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언론산업 종사자는 6만 1,489명, 기자는 3만 3,971명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2,830만 명을 기준으로 460명 중 1명은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종사자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12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330여 개 공포 언론사 종사자들까지 합할 경우 약 6만 5천 명의 한국어 매체 종사자들이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체 수와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매출은 늘지 않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난립 속에서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국 중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프랑스, 헝가리, 대만, 그리스, 슬로바키아, 미국 등과 더불어서 최하위권인 40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는 제2언론, 팬데믹 언론의 길을 잇따른 주제의 심포지움을 열어서 가짜뉴스로 뒤엉킨 언론 생태계 안에 선뜻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내려진 정원명령은 단언코 신뢰 회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의 윤리적 정당성의 확보는 하고 많은 일들 중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원초적 자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정글의 어느 지점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이 외세의 압제에 선언을 하는 때 갓난을 무릅쓰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국제 세력에 의해 온 땅이 떨고 있을 때 분연히 이를 비판하며 지피를 마다하지 않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갈라진 땅에서 화해와 공생을 애달게 적어내린 선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설로 회자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우선하는 언론사도 허다합니다. 맞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독립도 없습니다. 최신 테크닉으로 멋지고 환상적인 신문과 방송을 꿈꾸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읽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는 뉴스는 후궁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론고시를 통과한 엘리트들을 모아서 정연하고 격조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물론 이문 가득한 필력으로 다독성을 높이는 것은 매체가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모두 좋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우리는 정보를 살풍으로 하는 것에 안주하는 언론이 아니라 휘발성 강한 작은 욕구에 소구하는 언론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여 힘을 행사하는 언론이 아니라 살푸른 시대정신이 살아있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고난에 처한 이웃과 민족의 현실을 체감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한국에 살기를 꿈꾸는 언론이 되고자 합니다. 결국은 희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당장은 광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하기 시작한다면 새기는 듯 까맣게 잃어버린 길을 되찾되리라는 희망입니다. 기자인 것이 자랑스러운 그날을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여러분, 퍼질 듯 쓰러질 듯 먼 타국에서 제자리를 지켜온 동포 언론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기계로 가로가는 제 언론인들에게 더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취임하시면서부터 750만 제2동포를 책임지는 우리는 언론인이다, 우리는 언론이다라고 계속 주창해 오셨습니다. 기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제1한인 언론인이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인 연합뉴스 성기용 사장님을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 한인언론인협회 김명곤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연합뉴스 사장 성경호입니다. 제22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와 제13회 세계 한인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무사히 극복하고 정말 먼 길을 마다않고 이곳 인터센터에 모여주신 저희 갖고 있던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 외국인들이 참석했지만 아직 참석하지 못한 외국인들 계신데 한 분 꼭 집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정치부 기자로서 첫 걸음을 내시는데 그때 세계 한인 상공인 연합회 회장을 맡으셨는데 30년이 지난 시점 제 첫 정치부 기자 첫 걸음 내딛고 30년이라서 제가 연합 사장인데 이 순간까지 3년 동안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 특별히 아니라 동포 경제인들에게 항상 큰 우산이 되시고 경제를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계 한인 무역인 협회 모임인 월드오프 행사 심포지엄을 위해서 이번에 다녔는데 정말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포 경제인 여러분들의 힘과 내모습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일주일 간격으로도 동포 언론인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우리 대외 동포들이 언론 분야에서 또 경제 분야에서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고국에 있는 동포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넘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국제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질서로 재편되는 전환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양대 강국의 무역 갈등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분야의 긴장감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동포 언론은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한인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동포 뉴스를 특화해 다루고 있지만 이번 대회는 동포 언론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한 차원 높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오는 6월 750만 동포들의 수건인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런 동포 언론이 재외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면서 권익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세계 30여 개 국가 그리고 180여 개 동포 언론사의 연합체인 세원협은 그간 재외동포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소통 창구로서 채무에 빈틈이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포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진단하고 정체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에 진행되는 현장 취재에서는 주황산 국립공원과 포항 해맞이 공원 등 모국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여러분 모두의 기억에 오랫동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연합뉴스는 국가기관뉴스 통신사로서 앞으로 동포 언론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동포 언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포와 한국 복국과의 그런 그 브릿지 역할, 소통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한인 언론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음 오랫동안 저희 동포 사회를 응원해 주시고 계신 김덕용 세계 한인 상문 총연합회 이사장님. 네. 저희 더 큰 박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제 해외 동포 언론인회장님, 김용대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 20여 개 국가에서 우리 해외 동포 언론인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인데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발전을 가라진 사실상 별로 자원도 없는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어딜까?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정말 개척정신, 고정정신을 가지고 세계로 가서 참 성공한 시민이 있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모국에 있는 동포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방 이렇게 벽달하고 앉는 국회의원이었고 참 전쟁도 치르고 그러는데 오늘날 세계 6번째 수출가가 되고 12위 이내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국가 정책이나 그런 데에서만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것이 해외 750만 동포를 하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5천만 정말 하나가 돼서 협력했기 때문이고 이런 일을 해주신 분들이 저는 우리 언론, 특히 해외 동포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해외에 번역 끌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해외 동포 언론인들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다 성공하고 주재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분들 백지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문화도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현대 현실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대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현지 우리 한인교회에 가서 위로도 받고 많은 인적인 대표가 나는데 제일 큰 이유는 우리 동포 언론, 우리 한국어 언론들의 힘이 제일 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사실 우리 동포 해외 동포 언론들이 정말 어렵게 좀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우리 동포 국내 언론이 많이 붙습니다. 여기 한기영 우리 국가기관 통신사 사람도 와 계시지만 국내 언론
지방언론까지도 뒷받침하는데 왜 해외 동포 언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좀 관심이 적은가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이만큼 이제 성장했으면은 정말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가장 큰 공을 들인 해외 동포 언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그것을 알아야하는데 제대로 잘 모른다 그런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사회가 많이 진전돼서 지금 이제 6월 5일은 동포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동포재단이라는 위상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위상이 간단히 청차원이 아닌 그런 기구로 출범했어야 고맙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출범할 수 있었던 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해외 동포 언론인들이 귀하신 공이 저는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보니까 20여개 국가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심포지움의 제목 주제가 우리 동포 언론인이 자기들이 참 누구인가 하는 문제, 즉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을 때 참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는 해외 동포에 대해서 해외 동포 언론인에 대해서 무심한데 아니 동포 언론인들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으면서 아니 이런 심포지움을 한다고 하시는 걸 듣고 정말 더 미안하고 공격하고 숨겨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어렵게 오셨는데 저처럼 우리 한국의 발전한 모습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모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고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좀 전국을 좀 돌아보시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공연 제6회 개척 정신, 구성 정신이고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 한인 동포들이 무엇과 연계하는 그런 소통의 능력과 그런 희생이 있었다라고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정광일 사업이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도보호재단 사업이사 정광입니다. 제가 한 2년 반 가까이 제도보호재단에서 있는데 사업이사다 보니까 또 이사장님이 바빠서 못 가시는 데는 때빵 많이 다니는데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우리 세계한인 언론인협회 이 모임에 올 때만은 약간 기분이 약간 다른 감정을 가지고 그동안 참석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뭔가 다른 모임 같지 않는 묘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미국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게 신문방송에서 그 20년 세월을 젊은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개인적 그 경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동용 이사장님 가지고 한 적 말씀이 다 오르신 말씀이고 페이스북으로 말하면 그냥 공유하기를 눌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해외 언론이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드리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제가 뉴욕에서 80년대 후반에 그 주간지를 처음으로 했는데
뉴욕 한인 언론 역사에서 최초의 주간지를 제가 뉴욕에서 했었는데 신문은 한 2,000부, 3,000부 찍어서 이제 한인 업소에다가 무료 배포하는 일이었는데 인쇄소에다가 이제 신문 인쇄를 다 마쳐서 이제 돈을 가지고 그 신문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없어가지고 그걸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광고도 받고 그것도 받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좀 아는 형님한테 가가지고 또 좀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인쇄소에 뒤늦게 가가지고 며칠씩 늦게 가가지고 그걸 싣고 밤새도록 한인 식당 업소 이런데 배달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이사장님 말씀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계 한인 언론인 이 행사만 오면 좀 옛날 뉴욕의 추억 아닌 추억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동포재단 이사 사업이사로 이 앞에 서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해외 언론인들 또 이 단체 제 동포재단에서 좀 더 많은 걸 할 수 없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동포재단 26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동포재단 사업이사로는 마지막 사업이사인데 임기가 많지는 안 남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사업이사 중에 유일하게 언론인 출신의 사업이사인데 좀 뭔가 제 앞에 있던 선배 사업이사들보다는 뭔가 이 언론인 단체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김성근 이사님께서 내일 점심 때 여러분들과 함께 점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이 상당히 바쁘신데 꼭 가셔야 된다고 제가 좀 뒤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일 맛있는 거 함께 점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동포재단 시대가 끝나고 이제 동포청 시대로 갑니다. 우리 해외 언론인들께서 동포재단이 동포청으로 바뀌는 이 와중에 이 사이에 과연 동포청이 동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좀 면밀히 봐주시고 혹시 좀 서운하면 좀 이렇게 독려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포청이 되면 이제 올 하반기 때 모임은 후원이 동포청으로 굵은 글씨로 쓰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행사를 동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포청이 되면 동포재단보다 곱하기 3, 최소한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학생들 모국 초청 연수랄지 아니면 동포 언론인들 지원하는 것이랄지 한인회장 대회랄지 한상 대회랄지 26년 동안 동포재단 해온 모든 프로그램은 최하 곱하기 3이 돼야 된다. 인원은 확실히 2배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포들에게 도움되는 동포청이 되도록 우리 언론인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동포재단에 해외에 빠져나가 있는 곳이 7군데 제 동포재단 직원들이 해외 공간에 나가 있습니다. 뉴욕, LA, 호치민, 북경, 호주, 시드니 나가 있는데 동포청이 되면 곱하기 3 하면 최소한 20명, 30명은 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포청이 돼서 만약에 6명, 7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3명이 되고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렸다. 예를 들면 이럴 때는 해외 언론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 곱하기 3 이상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김성근 의원님 꼭 함께 점심을 다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6월부터는 저희 한인 언론인에도 사업의 지원이 3배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협조하고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와 오랜 인연을 맺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시아 기자협회 창립회장이시자 아시아 N 바라인 이상기 대표님 축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18페이지에 보면 제 축하말이 있는데 거기서 네 번째 줄만 잠깐 믿겠습니다. 제가 꼭 30년 전인데 그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방을 줬어요. 그때 국민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국민들은 이 전방에 이제 사단장을 있다가 국장으로 가요. 국방부에 아니면 육군본부에 이제 부장으로 가는데 진짜 국민들은 그대로 놔둬요. 비서도 놔두고 책사들도 그대로 놔두는데 엉터리들은 와서 다 새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빵점부터 0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기가 1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0년 뒤에 보면 대부분 그냥 대장까지 간 사람들도 많이 불러. 근데 대부분 꽁교수도 있어요. 그러고 중간에 돈 못 벌어. 진급할 때 돈 벌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또 한 가지 뒤에 보면은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양두조라는 새를 알게 되는데 머리는 하나는 그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래요. 하나가 옆에서 보니까 지가 낮잠 자는데 혼자 먹거든요. 얇게 좀 먹이려고 독약이 든 모이를 먹었어요. 저는 우리 그동안에 회장님들이 20년 동안에 한 10몇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정말 애쓰셨어요. 근데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맡으신 분이 우리 바로 김영문 회장입니다. 김영문 회장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마 저는 그 전임 회장들 그리고 전임 집행부를 이어서 잘 끌어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기자회장을 하면서 후임 회장들을 많이 봤는데 전임 회장들이 한 거에 장점을 내 거로 만들고 그리고 잘못한 거는 그 수정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전임자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시작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꼭 그거는 세계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이따가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저희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기사를 3개를 긁어왔는데 단독 캐나다 당국 32개월 억울한 목살이 전대근 목사 한국 여권 외환준화 문영식 자유기구가 이 사람은 구미에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63 만 62살인데 문영식 씨가 캐나다에 있는 전대근이라고 연대 사학과 나온 사람이 목사 감리교 목사로 갔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32개월. 이 사람이 계속 그 주변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기사를 계속 저희 매체에 썼거든요. 한 대목 읽겠습니다. 전대근 목사는 32개월째 수감 중이는 2017년 11월 23일 몬트리올 연방구치소에 재판 없이 풀려났다. 벌써 1년하고도 2달이 지나고 있다. 풀려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를 구속했던 캐나다 연방검찰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그가 소유했던 영주권 카드, 여권, 캐나다 통화 32,000불과 그가 재직했던 학교, 노던 라이스 트레이닝 칼리지에서 압류해 간 행정소 일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명백히 불법이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멕시코. 제목은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30대 한국 여성 양현정 200일째 억울한 목살이. 이 여자는 여동생 약혼 남이 결혼하는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라오케에서 턴도 보다가 잡혔어요. 아시아의 홍금표 멕시코시티 펜트레스 대표 다음표 의혹이 잘 풀려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2002년 멕시코 한인 의료사회를 마약과 무기름의 조작으로 풍디 박살낼 때와 똑같네요. 서명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국 외교 공간원의 태만과 무능력으로 피해받는 국민의 현실입니다. 국민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지 말입니다. 이곳 멕시코시티에서 요즘 다음 아고라 이슈 코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에 달린 댓글이다. 7월 20일 시작한 서명은 오늘 20일까지 5,000명 목표하고 있다. 3일 현재 103, 이거는 2019년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마지막. 필리핀 경찰에 피살된 유가족, 지익주, 여행 사는 사람입니다. 지익주 유가족의 탄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살해된
지익 주식 부인 최경진 씨가 아시아인의 탄원서를 보냈다. 아시아인은 필리핀 현지 경찰에 살해당해 2016년 12월달에 독감했습니다. 지익 주식 사건의 경위와 재판 과정 그리고 지씨 부인 최경진 씨가 보낸 탄원서 전문을 전한다.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앙알레스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익 주씨가 현직 고위 경찰까지 포함된 범인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익 주씨는 괴한들이 그를 차에 밀어넣고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지익 주씨 차량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담긴 CCTV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런데 오늘 5월 18일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마지막 재판이 열립니다. 필리핀. 그동안은 아마 여러분들 정말 그 회사 운영, 저도 조그만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아마 이 외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심정은 저보다 아마 적어도 10배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못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데 같이 전 세계 지금 우리 네트워크 아닙니까? 이런 데 정말 신경 쓰시면 정부, 국회 수는 안 걸려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 걸리지 맙시다. 쪽 걸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노래가 생각해요. 늙은 군인의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 여러분들 나태어난 지강선에 군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기자 중에 정말 가장 힘든 뿌리가 없는 해외에서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겁니다. 올해 만 21년 됐습니다. 이제 21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정말 쪽팔렸습니다. 이제는 쪽팔리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인정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모두가 되지 말고 우리 회장님, 김명규 회장님과 단합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 세연역이 잘 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동포 정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좀 세 곡씩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못지않게 아주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인 언론인들이 이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동포 한인들을 그런 역량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복원시켜주는 그런 한인 언론인들이 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로 대회를 격려해 주신 내외교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감상이 좀 좁기는 한데 혹시 좀 도와주셔서 앞에